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로 알고 계십니까? 예, 한 30년 됐습니다. 87년 때부터니까요. 87년. 그때 정황이 어떤 정황 하에서 이게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예.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지도자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 많은 이 성원을 해주시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이제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적극 나서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독일 쪽에서 예. 브란트 수상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로부터 독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후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브란트 전 수상과 네.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바이체커 박사가 네.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에서도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수상되기 전까지 몇 번 정도 후보에 오르셨죠, 그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87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거의 매해 이렇게 후보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자리를 노리시는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핸디캡으로 작용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거는 87년 이후에 10회 이상 최소한 거론된 그렇죠. 건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로비로 평화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수 진영에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노르웨이의 그 노벨상 위원회가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죠. 그때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노벨상을 받으신 후에도 네. 계속해서 이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네. 이 노벨 평화상 받으신 의미를 깎아내리고 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계속 그런 로비설 네.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꺼내곤 했었죠. 그리고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걸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자기들의 명예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로비를 해서 탈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또 이 로비가 통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제3세계의 무명의 인권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그렇죠. 재벌이나 영향력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죠. 실제로 2000년도에 노벨 연구소 연구실장인 올라브 욜스타트 연구실장이 이 로비설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연구실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답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네. 사실 그런 특히 한국 언론에 네.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고 여러 차례 답변을 해서 일일이 어느 말을 누가 했는지 다 기억은 제가 못하지만 그러니까 워낙 한국 언론에 시달려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분들이 로비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 오히려 주지 말라고 하는 로비는 있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했었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걸로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으로부터 로비가 있긴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김대중 정부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로부터 상을 주면 안 된다는 로비가 있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는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노벨상을 놓고 벌어지는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 없으십니까? 물론 뭐 평생을 쌓으신 그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의 업적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예. 그분은 그 자신이 이 자신의 삶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언젠가는 역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마음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살아생전 이런 공격을 지켜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크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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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불쾌하시긴 하셨지만. 불쾌하긴 하셨지만. 예. 저 같으면 다 고소고발해버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셨군요. 혹시 이 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인물, 누가 그랬는지는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네. 이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신 있게 대놓고 떠들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나라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그거 뭐 돈 주고 뭐 로비해서 받은 건데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투의 말을 가끔씩 했고요. 네. 그것을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예. 다시 이렇게 받아쓰고 취급해주면서 예. 꽤 오랜 기간 그걸 써먹었었죠. 그렇게 이제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나 혹은 보수 단체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뭐 보수 매체가 그런 걸 보도하는 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개입됐다. 이런 건 상상 못 하셨죠?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네.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이 국정원과 협조해서 이걸 했다는 보수 단체가 네. 단순히 무슨 어버이 연합처럼 일당 받고 가서 뭐 데모 조금 해주고 이런 데가 아니고 네. 상당히 이런 일의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민간인들이긴 하지만 국정원이 가끔 이제 용역을 주는 이런 업무에 용역을 주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보수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정원이 용역을 가끔 주는 전문성을 갖춘 예. 그런 예. 곳에 이 업무를 하청을 주고 국정원이 말하자면. 그렇죠. 네. 예. 그랬다는 사실은 이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드러난 바가 있다고요?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그냥 덮어버렸군요. 말하자면. 뭐 그 당시에 덮어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그랬군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덮어버렸다. 그랬군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네, 저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런 공작까지 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뭐 워낙 이 불법 또 비윤리적인 짓을 이명박 정권의 정보기관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버지 그 서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살아생전에도 이미 노벨상 취소 이런 뭐 용역을 전문단체에게 줄 정도면 서거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방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국장도 치를 수 있게 해주고 네. 이명박 정권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이제 실제는 그때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3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노 대통령 서거 때는 자기들이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일을 당해가지고 네. 이 추모 열기가 막 고조되는 것을 막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상당히 그것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한 2, 3일 걸렸고요. 예. 쉽게 안 해주려고 해서. 그리고 뭐 국장으로 됐을 때 이제 모든 이 장례 업무를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상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담당자들이 상당히 상부의 눈치를 보면서 웬만한 것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동작동 그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도 처음에는 뭐 자리가 없다. 거기가 완전 포화 상태다. 해서 안 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었고. 아, 현충원에 모시지 못하겠었어요, 처음에는? 예,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현충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모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장례도 사실 워낙 조문객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7일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 요청으로 하루 줄여서 6일장으로 보통 3, 5, 7 이렇게 하지 짝수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7일장을 하려던 것을 6일장으로 끝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방송에 이런 추모 특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용과 분량도 좀 조정하도록 이런 압력이 약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수사 없이도 그 정도인데 혹시 그 노벨상 수상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이 결국은 서거 관련해서도 그런 방해를 했고 노벨상 취소 청원까지 계획했던 정황 이 관련해서 혹시 고소고발 계획 없으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또 아직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좀 확실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저희가 연결해서 또 한번 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설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꺼내곤 했었죠. 그리고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걸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자기들의 명예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로비를 해서 탈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또 이 로비가 통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제3세계의 무명의 인권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 재벌이나 영향력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죠. 실제로 그 2000년도에 노벨 연구소 연구실장인 그 올라브 욜스타트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에서도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수상되기 전까지 몇 번 정도 후보에 오르셨죠, 그때? 제가 정확하게 뭐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87년부터 해서 2000년도까지 거의 매해 이렇게 후보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자리를 노리시는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핸디캡으로 작용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거는 87년 이후에 뭐 10회 이상 최소한 거론된 건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로비로 평화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수 진영에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노르웨이의 그 노벨상 위원회가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죠. 그때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노벨상을 받으신 후에도 네. 계속해서 이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네. 이 노벨 평화상 받으신 의미를 깎아내리고 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어떤 정황 하에서 이게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예.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지도자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 많은 이 성원을 해주시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이제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적극 나서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독일 쪽에서 예. 브란트 수상이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로부터 독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후보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브란트 전 수상과 네.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바이체커 박사가 네.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로 알고 계십니까? 예, 한 30년 됐습니다. 87년 때부터니까요. 87년. 그때 정황이